예,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알아야 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강의를 오늘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대학원이죠. 대학원에서 한 4학기 동안 특허랑 공학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또 그 코로나 시기여서 주로 이 온라인 쪽 플랫폼에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특히 그 쿠팡, 네이버 같은 이제 주로 플랫폼이죠. 이런 온라인 커머스에서 플랫폼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품 판매를 하시다 보면 가장 쇼킹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 중지, 혹은 계정 정지, 영구 정지 이런 이메일 날라올 때마다 마음이 참 먹먹하고 슬프고 어떨 땐 되게 놀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저 또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 본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대부분 판매하시는 상품들이 다들 달라서 일정 제품을 갖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도 개설을 했고 카카오 오픈챗도 지금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제 경험상 제가 경험했던 실제로 그 소송 실무나 혹은 쿠팡의 이제 네이버의 이런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했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정 제재로 인한 이제 영업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의 종류 요즘 상표, 디자인, 저작권, 특허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솔직히 그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시라면 이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말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내용이 날라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한 경우고 특히 특허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이나 법적인 보호 차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제조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판매자가 특허권으로 인해서 추후에 판매 제한이 걸리거나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온라인 커머스에 문제가 되는 것 중 가장 큰 데가 상표권이고요. 이건 브랜드 로고 상품명을 권리하는 보호하는 권리고 그다음에 디자인권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구 혹은 패션 이런 데 들어가는 패턴, 특히 전자제품의 외형, 형상 이런 것들이 디자인권이고 이 디자인권하고 저작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저작권은 이미지이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미지고 디자인권은 그 외관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똑같지만 이제 다른 거는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그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인 건 아닙니다. 가령 다리가 세 개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다리 세 개의 보이는 외관이 앞쪽 그 앞바퀴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기능적으로는 어차피 그 바퀴라는 게 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그 외관이 달라지면 디자인권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저작권은 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것도 저작권이 생기지만 실제로 이런 온라인 상품 판매에서 쓰이는 그 이미지나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만들면서부터 생기는 저작권이라서 어, 따로 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 저작물이 침해가 됐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상품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서 이 저작물이 당신이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이런 제품 자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만약에 노트북이나 이런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운동화 같은 게 그 제품 자체를 찍은 거는 그, 그 제품의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지 창작물의 권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이제 쿠팡 측에다가 수차례 소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그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이 하얗고 그 제품 이미지만 올라가 있는 대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는 원래는 저작물로는 안 저작물로서 기능이 발휘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저작권자들이 보통 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최근에 보면 이제 주요 배경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트북 랩탑에 그 화면에 무슨 이렇게 이미지가 띄어져 있는 로고나 이런 것들을 걸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 제품의 외형이 나와 있는 바탕화면이 하얀 제품만 촬영한 이미지를 갖고 저작권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저작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수차례 찾아봤지만 그게 저작권은 일종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표나 디자인권, 특허권이랑 저작권이 다른 이유들은 창작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조금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제품 자체를 촬영한 그 제품 사진이 그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뭐 여러 해서 그래서 대표 이미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도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저작권은 보통 뭐 쿠팡이나 네이버든 어느 플랫폼이든 그 우리가 소명을 하기가 뭐 그나마 용이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상표권 같은 경우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표권의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미등록 상표라고 되지만 실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상표에 그 상표 등록이 됐다는 증빙을 내야 됩니다. 등록증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상표권이 그 제품 이미지에 들어간 상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보통 보면 제품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쓸 때.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한 번 걸리면 어, 이게 소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나중에 상표가 등록이 됐다. 이거는 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가 있다고 해서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다른 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 침해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요거는 반드시 그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검색해 볼 때마다 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특히 그 상표가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제품류, 그러니까 가령 뭐 신발에 사용되는 뭐 나이키하고 가령 도시락통에 나이키 했다, 이건 다른 상표거든요. 상표는 그러니까 국지적인 나라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등록이 됐다 치더라도 상품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특히 이 나이키, 구찌, 디즈니 같은 브랜드는 이 회사가 이걸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국내 대리인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검색 뭐 되게 유명한 로펌 뭐 김앤장, 뭐 세종, 뭐 이런 회사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전담팀이 딱 있어서 이 상품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잡아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 걸리면 이제 실제로는 그 소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꼭 이거는 찾아보셔야 되고, 소명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온라인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하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쿠팡이나 네이버가 그나마 거대 플랫폼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신고해서 상품을 뭐 판매 중지를 하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거 기능을 하겠지만, 만약에 단독모를 운영하시거나 혹은
만약 쿠팡 네이버에서 1차적 걸러져는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 뭐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거나 이 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해서 뭐 이거 그냥 저기 그 우리가 그냥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그 형사 고발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 뭐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 제품을 개발했던 연구소장 같은 사람들이 형사 소추의 대상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불려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되게 뭐 쿠팡의 내부에서 이런 거 안 날라와서 좋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팔고 계시는 제품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좀 검토를 시키셔서 이게 주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권인데요. 이게 디자인권을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미시 디자인권이고 거시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비슷한 거 하고 가까이 봤을 때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용하는 게 있지만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등록이 되면 등록번호 나오면 권리가 부여가 되고요. 물론 디자인이나 특허든 어떤 거든 등록이 돼서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선행 특허나 선행 디자인이나 잡지나 뭐 이런 데 기재가 됐던 논문이나 기재됐던 것 때문에 디자인이 어, 등록이 철회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많이 저도 해봤고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실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자인이 참 어려운 게 이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을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개인이 보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 그 디자인이 아주 동일한 거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아주 똑같다라는 거는 디자인이 그렇지만 유사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유사 디자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설과 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디자인이 유사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는 건 다른 거죠. 비슷한데 가령 뭐 어떤 한쪽 면이 일직선인데 일직선에 아주 미세한 요철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럴 때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은 기능은 보지 않습니다. 그 요철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게 있으면 이 디자인에 아주 미세 패턴을 넣어서 이게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멀리서 봤을 때 비슷하네, 똑같네, 비슷한 느낌이 드네라고 생각하면 디자인에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쳐야 될 거고 특히 이 가구 뭐 저도 전에 한번 봤었지만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가구는 그렇잖아요. 뭐 기능적으로는 가구는 어떤 물체나 집안에 있는 물체나 이런 것들 수납을 하거나 뭐 받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만 가구는 대부분 디자인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 대해서는 뭐 특히 그렇고요. 인테리어 제품은 더 할 나위 없죠. 이건 형상이라는 거고 패션 액세서리는 제일 그렇죠. 뭐 생활용품, 전자 액세서리 그죠. 뭐 애플 아시죠? 애플이 한참 그 스마트폰 디자인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삼성하고 소송했던 것들이 그 네모난 리지드 그 사각형의 스마트폰이 처음 만드는 게 애플이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뭐 라운드를 좀 줬다 이렇게 라운드를 좀 줬다 이렇게 뭐 제가 그게 좀 그림이 이상해서 그런데 이게 같은 디자인 다른 디자인을 미국 때문에 한참 소송을 했었고 최종 결론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팟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아이팟 나오고 나서 그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 또 삼성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휴대폰 중에 비슷한 액세서리들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뭐 소송이 걸릴 수 있고, 특히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품을 하얀 배경에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창작물이라고 보지 않는 게 대부분 판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창작한 그 어떤 수고가 들어간다 생각해서 뭐 판매 중지를 하는 거 같겠죠. 이건 문제고요. 상품 사진, 그다음에 설명 텍스트 이런 것들이 광고물 저작권이 될 수 있습니다. 카피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요즘에 참 저작권은 여러 가지 AI 툴들이 많이 나와서, 감마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나와서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 캔바 이런 AI 뭐 이런 데서 특정 URL을 넣어서 이걸 갖다가 SNS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거나 음악 배경이나 이런 걸 쓸 때 그 원래 이미지 링크에서 넘어오는 상품 이미지 넘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본 이미지나 사진이거든요. 카피 같은 것을 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미리 캔버스, 캔바 이런 데서는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무료 컨텐츠가 있죠.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래서 뭐 AI에서 그 미드저니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감마 AI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 대기업 브랜드 비슷하게 AI에서 많이 잘 만들더라고요. 점점 이미지 좋아지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하고, 외부 자료 사용에 대한 출처를 적는다고 해서 저작권 신고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용 허가를 받는 건 되게 불가능해요. 저작권을 그 설정한 사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락해서 저작권 풀어달라고 하면 일종의 뭐 위탁 도매나 대리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식재산권 정책 중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 중에 어, 그 쿠팡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희 입장에서 엄격하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상품 작제를 하다가 이게 이제 보통 이틀 이내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누적이 3회 이상이 되면 계정 정지를 시키고, 계정 정지가 되고 나서 이게 2회 이상 동일한 그 사항으로 만약에 이제 계정 정지가 되면 이건 영구 정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사업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이게 영구 정지가 되면 다른 사업자들을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이분이 뭐 어째서 그 계정을 10개를 만드셨는데 이 중에 하나는 정지가 됐고 대응을 안 해서, 나머지 하나가 걸려가지고 대응을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게 나머지 8개까지 다 영구 정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회사 쿠팡이라는 회사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날라오면 이메일이 오면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근데 이제 이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소명서를 쓰는지가, 이게 결국은 상품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대량이나 올리는데 한 80% 정도 사용하신다면 그 판매하는 거에 한 20%는 반드시 쿠팡 관련돼서는 이 지재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무슨 소싱 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판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보니 네이버는 재작년까지는 뭐 별로 날라오는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실제로는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그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물론 이제 당일 배송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한 제품 쭉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네이버도 대응을 안 하면 페널티 때문에 노출되는 게 줄어들겠죠. 그 네이버는 안 그래도 노출되는데 광고 아니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지재권 관련된 것들이 계속 노출 걸려서 이제 이게 페널티를 받으면 점점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11번가는 저는 11번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슨 이런 소명을 받아면 몇 번 안 되지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건 다 기간 내에 그 대응하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은 판매 중지가 된다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의 디테일한 얘기들은 좀 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표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표권에 대한 체크 포인트 필요하고 상표권은 아까 말씀처럼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걸리면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상표명이나 특히 그 좀 이런 소송에서 뭐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크몽에 올려놓은 그 전자책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처벌을 받아서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해서 뭐 대구의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 현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초보 셀러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제품을 올리면 거기에 있는 그 워터마크에 있는 특정 제품 그걸 갖고 소송하겠다 그래서 뭐 30에서 50만 원씩 뜯어내는 경우도 생겼고 저희도 한번 30만 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겠지만 또 그게 또 일종의 어떤 허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게 이건 이제 결국은 등록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특히 가구나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디자인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거 일일이 다 가서 뭐냐면 디자인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에 대해서 검색을 쉽게 하시는 분은 제가 별도로 또 남대로 키워드 만들 생각이고 저작권은 아까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창작자가 만들면서 생기는 권리예요. 이걸 저작물로 다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음악이나 가사 이런 거는 저작권만 등록을 하지만 상품 페이지를 보통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바탕에 있는 제품 사진이 저작권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어떤 부분들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계산권 분쟁 시는 뭐이 경고장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아까 쿠팡의 내부에서 오는 쿠팡에서 오는 소명 요청이죠. 그러니까 판매 중지를 일단 하고 기간 내에 되고 뭐 이런 거죠. 어, 근데 이건 뭐 즉각적인 대응은 해죠. 소명은 하죠. 근데 소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틀렸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처음에 제대로 딱 대응하면 바로 이렇게 클로징이 되고 판매 중지 해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뭘 잘못 보내놓으면 이게 뭐 틀렸다고 오고 그다음에 검토하는데 시간을 걸리는데 시간이 판매 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 사업에서는 이거 뭐 판매 중지가 계속 노출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다면 판매 중지를 하라. 이거 뭐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하죠. 서명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요. 법률 상담가인데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소송에서 이긴다 아닌다가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이미지나 상표나 침해했다는 것들의 패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소송까지 갈 정도면 저희가 뭐 변리사나 변호사를 소개해드려서 진행하겠죠.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향후 대방책이 마련한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대량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대량 프로그램인데 지재권을 필터링을 하는, 특히 디자인이나 상표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에 있고, 그러면서 막 일종의 인공지능의 그 우리는 그 포워드 시퀀스를 사용해가지고 판매 적중률까지 좀 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있는데, 요런 게 예방책이죠. 그러니까 이걸 상품을 하루에 500개씩 올리시는 분이 무슨 수로 이거 등록되는 상품들을 다, 물론 노하우가 쌓이시면 키워드, 그 해당 키워드를 아예 사용해서 검색을 안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들이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 정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정이 많아서 한쪽만 생기면 되겠지라는 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을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생기면 나머지 그 주민번호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를 계정 블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판매 제품을 좀 보셔야 될 거고, 뭐 요 부분에서 저희도 대량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허랑 디자인 저작권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요걸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고 저렴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품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건 그 상표 뭐 이런 게 누가 특정 대상이 신고해서 생긴 게 아니고 각 온라인 그 플랫폼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가품 신고가 많이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대리점이나 소싱 이런 게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가품은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청에서 대충 걸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아주 뭐 가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게 임의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많죠. 작년만 해도 그것 때문에 특허청에서 고발당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래서 가품 관련된 것들은 일단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몇 가지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가품이 왜 생기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2, 300억 드는데, 가방 같은 거는 뭐 500에서 3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새로 디자인하는 데밖에 안 되는, 새로 만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가품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들이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품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가품 때문에 신고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소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정식 유통되어 있는 경로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정식 유통되어 있는 경로 증명서도 뭐 내가 뭐 명품 구매 대행한테 샀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가품 신고 시는 뭐 그쵸. 만약에 이 강의를 드시는 분이 내가 어디서 뭘 수입했는데 온라인에 보니까 가품이 좀 있더라. 이거는 근데 모든 이제 소송이나 뭐 신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증빙입니다. 증빙.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보통은 신고를 내가 너무 급해서 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럼 얘가 물건을 내렸어. 그러고 나서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꼼꼼하게 증빙 자료를 모아두셔야 돼요. 판매 가격이랑 그다음에 판매 숫자를 볼 수 있는 거. 보통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증빙을 할 수 있게끔 증빙이나 증거라고 그러죠. 증거를 잘 찾아 주셔야 되고, 증거 확보된 다음에 신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재권은 뭐 그렇죠. 12시간 안에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24시간 하고 하지만, 왜냐면 제 경험상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일 잘 못합니다. 신경 쓰여가지고.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 되고, 크롱 사이트에서 이런 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